그때가 2019년도였었는데요. 그때도 빌라왕이 있었어요. 임차권 등기에서 조금 이례적이었던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세입자가 네. 의뢰인이 할 수 있는 건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법무사님께서는 전세 사기를 당했던 분에게 구제해줬던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네. 어떤 사건이었고 어떤 해결책이 있었던 건가요? 당시가 그때가 2019년도였었는데요. 그때도 빌라왕이 있었어요. 진모 씨, 진모 씨가 있었고 이분도 수백 채 네. 빌라를 갖고 있던 네.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그 세입자였던 네. 저희 의뢰인이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해서 그 전세 보증금을 받게 네. 해달라라고 와서 절차적으로 임차권 등기부터 저도 했죠. 네. 임차권 등기하고 지급 명령 소송을 하고 네. 소송한 후에 이 위치를 경매를 넣고 네. 이렇게 했는데 임차권 등기에서 조금 이례적이었던 게 있었어요. 그때 어. 당시에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네. 먼저 계약이 해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계약의 해지라는 어떤 계약? 임대 계약이 해지가 되어야 임차권 아. 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임대 계약이 종료가 되어야 정확하게는 예를 들어서 뭐 23년 1월 1일까지다. 그럼 1월 2일 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계약이 네. 끝났으니까 네. 나는 이제 여기서 나갈 거고 더 이상 너의 임차인이 아닐 거야라고 했을 때 그때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건데 계약 기간 중에는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통상 이게 이제 보다 보면 묵시적 갱신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1월 그러니까 12월 말일자로 계약이 끝나는데 서로 아무 말이 없이 그 있다 보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고 그 갱신 계약 중에는 계약이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1년 정도 이제 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러면 정식 절차로 한다면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나는 너에게 계약을 해지하겠어 라고 한다면 그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네. 도달이 되고 3개월이 있어야 네. 해지가 이제 적법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근데 이분은 기다리기가 너무 의뢰인께서는. 어려웠던 거죠. 우리 의뢰인은.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보니까 판례를 이것저것 찾아봤죠. 그때 네. 찾아보니 이제 이런 판례가 있어요. 계속적 계약은 네.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는 것이고 그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면 그 계약을 막바로 판례 용어입니다. 막바로 해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례를 찾았거든요. 이 판례를 접목시켜서 이제 그 법원에 서면을 제출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 진모 씨가 빌라왕으로서 피드 수첩에도 반영이 되었고 수억 원 세금도 체납이 되어 있었고 네. 임대인과는 신뢰가 파괴되었고 임대인과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3개월 기다릴 수 없으니 나는 계약을 즉시 해지하겠다라는 취지로 법원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네.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줘서 네,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임차권 등기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네, 결국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그 다음은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이제 이사를 가도 되는 거고요. 네. 거기서 이제 대항력도 살아 있고 네. 어떤 담보적인 가치도 살아 있는 거니까요. 네. 이사는 가셔도 되고 그 다음은 승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네. 이걸 경매를 넣으려면 나는 빌라왕에게 받을 돈이 1억이 있습니다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네. 그 결정을 받고 그 집행문으로 이 집을 경매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경매를 하게 되면 이 경매 절차 중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세입자가 네. 의뢰인이 할 수 있는 건 보증금과 경매 배당금의 상계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돈이 없이 네. 지금 내가 받을 보증금으로 이 경매에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그러니까 될 이런 수 거죠. 있습니다. 내가 그 빌라왕한테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서 내가 경매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경매에 나도 입찰자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입찰 금액은 너무 비싸게 할 필요 없고 네. 딱 내 보증금만큼. 그렇죠. 그래서 내 보증금보다 누가 높게 썼다. 그러면 나는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네. 보증금 받고 다른 데 가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제일 높게 썼다. 네, 1억이면 더 높다. 그러면 이거 그냥 내가 그냥 물건 취득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어차피 내가 그 경매로 내가 낙찰 받아서 돈 내봤자 나한테 오는 거니까 이게 상계 처리되기 때문에 돈 맞습니다. 주고받고가 없으니까 네. 편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시는 다행스러웠던 게 네.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할 지금이랑은 그쯤이면 좀 예, 다르긴 조금 했네요.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의뢰인이 1억으로서 그러니까 보증금만큼으로서 이 집을 취득을 했고 네. 소유권을 갖고 있었고 네. 한 3, 4개월 정도 네. 후에 이걸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고 나가셔서 야. 큰 손해는 없었어요. 마음고생을 좀 하셨지만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부동산 경기가 이래서 조금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항상 우리가 뭔가 계약이라는 걸 할 때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은
거기서 멈추고 사인하지 마시고 멈추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나를 지키는 길이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